크리스탈 가게에서 우리의 주인공인 션은 새로 도착한 모든 보석들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모양과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모습에 눈이 거의 튀어나올 듯 했다. 가게 주인은 그의 열정을 좋아해서 그를 안내하며 가지고 있는 다양한 크리스탈들을 소개해 주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학종이 울렸다. 가게 주인은 그에게 빨리 뛰라고 말하며 강의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다시 와서 천천히 구경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뛰어갔고 가는 길에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크리스탈을 사랑하게 되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를 볼 때마다 마치 그 안에 신비한 세계가 숨어 있는 것 같았고 자신이 사는 세상과는 다른 세계라고 느꼈다. 오래 바라볼수록 그 세계에 끌려 들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험을 하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기만 한다면 좋았을 텐데 하루가 끝나면 그는 집으로 돌아가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는 크리스탈 가게에서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단지 바라보기만 해도 숨겨진 세계와 비밀이 담긴 것 같은 특별한 크리스탈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본 결정체가 석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녀가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언제 다시 일하러 갈 것인지 물었고 그녀는 아직 1년이나 2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주말이 기대된다고 물었다. 그는 정말 기대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생일을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드디어 집에서 함께 축하할 시간을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직접 가서 아버지를 데려오겠다고 덧붙였다. 일주일이 지나고 휴일에 그는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내 생일을 상기시키고 이로금 씨의 축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번에는 매번처럼 늦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계가 유로금 씨를 알리자 아버지는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고 그들의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들이 아버지가 도착할 때까지 축하를 시작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는 아버지를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집을 나서 아버지의 직장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데려오기로 했다. 그때 그의 아버지 하신가 교수는 연구로 매우 바빠 아들의 전화를 받을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에밀리오라는 소년을 보았다. 그의 의상과 주변 환경으로 보아 그는 다른 시대나 세계에서 온 것 같았다. 그는 단검을 들고 궁전으로 몰래 들어가고 있었다. 왕의 침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단검을 들어 치려고 했다. 그때 마침 깨어난 왕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 왕은 그의 삼촌이기도 했다. 왕은 그에게 잠든 자신을 죽이려 한 초아라고 말하며 만약 용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버지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와서 싸웠을 것이라고 했다. 에밀리오는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말한 후 가슴에서 길고 강력한 무기를 꺼냈다. 왕도 무기를 뽑았고 그들은 싸웠다. 하지만 첫 공격부터 왕은 에밀리오를 제압하고 경호원들에게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감옥에 갇힌 에밀리오는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렸다. 한때 그는 현왕인 디젤론이 자신을 사랑했고 아버지였던 전 왕이 돌아가신 후 자신을 키워줬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궁궐 직원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진실을 알게 되었다. 디젤론은 사실 그의 아버지의 적이었고 그를 죽인 장본인이었다. 충격적인 폭로에 에밀리오는 무너졌지만 그는 그것을 마음속에 묻고 성장하며 끊임없이 훈련했다. 언젠가 복수하고 자신의 정당한 왕좌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한편 션은 아버지의 회사에 도착해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푸른 크리스털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가 그것을 만지자 강렬한 푸른 빛의 돌이 빛나며 전혀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포털이 열렸다. 그 크리스털은 그의 가슴 속으로 들어갔고 그는 사라졌다. 진짜 놀라운 일은 에밀리오의 세계에서 포탈이 열렸고 션이 그 안에서 나와 주위를 혼란스럽게 둘러보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에밀리오는 그에게 질문을 퍼부었고 단 한순간도 그를 혼자 두지 않으며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지상에서 온 것인지 반복해서 물었다. 하지만 쇼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계속 말했다.
에밀리오는 점점 짜증이 나서 그에게 숨고 싶지 않으면 경비원에게 발견되기 전에 숨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비원들이 갑자기 나타났고 쇼는 두려움에 휩싸여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다행히 그의 두려움이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촉발시켰고 그의 가슴에서 무기가 나타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잡고 단 한 번의 강력한 타격으로 경비원들을 물리쳤고 그 힘은 전체의 장소가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다. 좋은 점은 에밀리오를 가두고 있던 감옥도 파괴되었고 그래서 그는 숀을 붙잡고 탈출했다. 그 순간 하신가 교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크리스탈이 사라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내가 전화해 사무실에 있어야 할 아들 숀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충격에 빠져 서 있었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랐다. 한편 에밀리오와 숀은 궁전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왕의 경비병 중 한 명이 나타났다. 숀은 그를 보고 무서워했다. 그는 인간보다 짐승처럼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싸워야 했다. 그러나 경비병은 너무 강해서 그들을 물속으로 밀어버렸다. 에밀리오는 재빨리 숀을 붙잡고 숨겨진 지하 통로로 이끌었다. 숀은 그들이 있는 곳의 이름을 물었고 에밀리오는 그것이 안도라라고 말했다. 그들은 통로에서 나왔고 한 소녀가 즉시 달려와 에밀리오 왕자를 확인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초조하게 물었다. 에밀리오는 자신의 이름이 숀이라고 말하며 지상에서 왔다고 했다. 그 순간 숀도 에밀리오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떻게 왕자이면서 동시에 죄수일 수 있는지, 이곳이 어떤 세계인지 물어보며 그가 없었다면 자신이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했으니 모든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밀리오는 완전히 지쳐서 자신은 혼자서도 잘 탈출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 때문에 궁전에서 탈출하게 되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언쟁을 시작했다. 그러다 소녀들이 그들을 말리며 지금은 그만하라고 했다. 그녀는 숀에게 자기소개를 했다. 자신의 이름은 알리시아이며 함께 있는 작은 애완동물의 이름은 플라리안이라고 말했다. 그 후 숀은 떠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전화기조차 신호가 없었다. 그때 왕은 에밀리오를 찾고 있었다. 그는 에밀리오를 강에 밀어넣은 경비원과 그의 그룹에게 이야기했다. 그에게 도망치는 데 도움을 준 소년을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에밀리오와 알리시아는 계속 길을 갔고 숀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물었지만 에밀리오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알리시아는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파스칼에게 간다고 말했다. 그는 파스칼이 누구냐고 물었고 그녀는 파스칼이 에밀리오를 키우고 훈련시킨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집에 작은 연구소를 가진 훌륭한 학자였다. 갑자기 수정뿔을 가진 거대한 짐승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에밀리오는 즉시 무기를 꺼내어 그 생물의 공격을 막았다. 알리시아는 플라리안에게 가서 에밀리오를 빨리 도와주라고 명령했다. 순식간에 작고 사랑스러운 생물이 거대하고 사나운 짐승으로 변해 괴물을 쓰러뜨렸다. 션은 안도했지만 그때 또 다른 생물이 나타났다. 션이 그것을 보자마자 그는 패닉에 빠졌고 그의 무기가 나타났다. 그는 무기를 잡고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짐승을 물리치며 그 수정뿔을 부수었다. 에밀리오는 무기의 힘에 놀랐지만 파스칼이 그들 앞에 나타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잊고 그와 대화를 시작했다. 파스칼은 션을 보자마자 그의 행동만으로 그가 지상에서 온 사람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는 그의 가슴에서 나타난 무기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이 파스칼의 집에 도착해 앉았을 때 션은 방대한 수정 컬렉션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살펴보았고 에밀리오는 그에게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계속 소리쳤다. 그들은 다시 논쟁을 시작했고 알리시아는 파스칼에게 그들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파스칼은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두 사람이 결국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그들은 모두 앉아 식사를 했다. 하지만 쇼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느꼈다. 여기 사람들은 이상한 음식을 먹었지만 그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그는 파스칼에게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파스칼은 그가 어떻게 도착했는지 물었다. 쇼는 아버지 사무실로 가던 중에 그곳에서 크리스탈을 발견했고 그것을 만지는 순간 그들의 세계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파스칼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테이블을 치우고 그 앞에 지도를 놓으며 안도라의 위치를 가리켰다. 쇼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지하에 있었다. 안도라는 표면과는 크게 달랐고 그 빛은 북극에서 빛을 흡수하고 다시 그들에게 반사하는 거대한 달빛 크리스탈에서 나왔다. 쇼는 설명이 지루해져서 다시 어떻게 표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물었다. 파스칼은 그에게 오래전,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세계가 바빌론 도시를 통해 표면과 연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도라는 두 세계 간의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대응 도시인 바벨이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 바벨이 파괴되었고 현재 왕은 그것을 복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표면과 다시 연결되거나 그를 되돌릴 방법이 없었다. 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 바벨에 가서 그것이 고쳐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겠다고 했다. 알리시아는 바벨이 지금 그들에게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고집했다. 그 순간 파스칼은 왕실 경비대가 집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파스칼은 그가 만들고 남겨두었던 비행선을 기억해내고 필요할 때를 위해 아껴두었다. 그는 재빨리 모두 태우고 이륙하여 집에서 날아갔다. 공중을 날며 파스칼은 순례가 벨바를 지었고 그가 왕이 그것을 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작은 비밀이 있었고 그것이 고쳐질 때까지 그들을 느리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선은 아직 수리할 희망이 남아있어 매우 흥분했다. 즉시 파스칼에게 벨바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파스칼은 그 대신 자신이 준비한 은신처로 가자고 말했다. 그들 사이의 논쟁은 한참 계속되었고 지친 에밀리오가 스에게 완전히 입을 다물라고 말했다. 결국 파스칼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들을 은신처로 안내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그것이 단지 거대한 구멍임을 알게 되었다. 아리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곳이 어떻게 왕의 경비병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파스칼은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하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구멍을 내려갔을 때 그들은 광대한 지하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숀이 앞서 걸을 때마다 에밀리오는 그를 앞지르기 위해 속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숀도 속도를 내었고 알리시아는 그들이 얼마나 유치하게 행동하는지 당황했습니다. 그 후 모두 자리를 잡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에밀리오를 따로 불러 숀과 어떻게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에밀리오는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신비로운 포털이 갑자기 나타났고 그곳에서 시온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털을 통해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세계를 엿보았습니다. 그는 파스칼에게 자신이 본 것이 지상세계인지 물었습니다. 파스칼은 그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그동안 숀과 알리시아는 대화 중이었고 숀은 그들의 세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지구 내부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을 즐겼었다. 그는 만약 그의 세계가 안도라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혁신적인 발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밀리오와 파스칼은 대화를 계속했다. 파스칼은 에밀리오에게 표면과 안도라는 절대 서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대 문서들은 그들에게 표면 거주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여러 번 경고했다. 그들은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얼마 전 표면의 몇몇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오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착취할 수 있는 풍부한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바벨이 건설되어 지표와의 접촉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것은 파괴되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재건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연구시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시설을 떠났고 왕의 비전과 동의하지 않아 도시 작업을 계속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 디자인의 일부를 변경하여 수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숀을 다시 보내고 완전히 파괴하여 모든 연결을 끊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밀리오에게 그가 원하는 어떤 일이든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에밀리오는 그가 도와준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파스칼은 그가 그날 밤 왕의 궁전에 몰래 들어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도와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오는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가 왕에 대한 진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였다. 그때부터 그는 장난감 대신 매일 검 훈련을 했다. 그는 파스칼이 자신에게 다가와 훈련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파스칼은 그를 실험실로 데려갔고 그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며 파스칼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하지만 어느 날 파스칼은 왕에게 가서 바벨을 복원하는 것이 안돌의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왕은 듣지 않고 그를 해고하며 궁전에서 추방했다. 이 때문에 파스칼은 에밀리오와 떨어지게 되었고 왕은 에밀리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잃게 만들었다. 그 후 에밀리오는 은신처로 돌아갔고 파스칼은 그들이 잠시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하니 물자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처 마을에 가서 물자를 가져오겠다고 했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는 궁전에 누구에게도 알아보이지 않도록 변장을 했다. 알리시아는 물을 가져오고 곧 돌아오겠다고도 말했다. 그 순간 에밀리오는 숀에게 돌아가고 싶은지 물었다. 숀은 물론 그렇다고 대답했다. 에밀리오는 그가 왕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준다면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숀은 즉시 거절하며 그런 일에는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에밀리오는 왕이 죽지 않으면 전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숀은 그 말을 믿었고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그가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에밀리오는 준비하라고 했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몰래 빠져나가자고 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모두가 잠들었을 때 에밀리오는 숀을 데리고 두 사람은 함께 탈출했다. 그들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고 에밀리오는 아래 캠프를 관찰하고 있었다. 션은 그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갔다. 그러던 중 갑자기 뒤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을 습격하며 위협했다. 그들은 그들이 왜 여기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했다. 에밀리오는 자신이 안도라의 왕자라고 말하며 그들의 리더와 이야기하러 왔다고 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나서서 왜 리더와 이야기하고 싶은지 물었다. 에밀리오는 그가 왕을 무찌르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리더에게 데려갔다. 에밀리오는 궁전에 있을 때 이그나티우스 그룹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왕을 경멸하고 그를 전복하려는 반란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온 것이었다. 왕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리더는 놀라며 왜 그가 아버지처럼 자신을 키워준 왕에게 그런 짓을 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에밀리오는 격분하며 왕은 자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고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리더는 그러면 왕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물었다. 에밀리오가 정확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에밀리오는 잠시 생각한 후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왕이 죽는 것뿐이었다. 리더는 그를 붙잡고 복수 외에는 목표가 없는 바보이자 실패자라고 조롱했다. 이그나티우스 그룹의 멤버들은 그들의 얼굴을 보았고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밀리오와 숀을 제거하라고 리더에게 재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리더는 그들을 막고 에밀리오를 조롱하며 디젤론 왕이 자신 같은 사람을 키운 것을 분명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노한 에밀리오는 무기를 뽑아 리더를 공격했다. 하지만 기본적이고 훨씬 약한 무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는 에밀리오를 쉽게 땅에 눕혔다. 션은 화가 나서 자신의 무기를 꺼냈지만 리더가 그 무기를 보자마자 그 힘에 놀랐다. 그러나 리더는 빠른 동작으로 션의 다리를 묶고 나무에 매달았다. 그 후 그는 에밀리오에게 자신이 왕을 직접 처리할 것이며 그들을 이끌기 위해 그와 같은 약한 왕자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 순간 션은 나무에 매달려 리더에게 외쳤다. 에밀리오에게 기회를 주라고 말하며 그는 디젤론 이후 통치할 자격이 있는 왕임을 증명할 것이니 그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리더는 션에게 감명을 받아 그를 풀어주기로 결정하고 그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는 에밀리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가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할 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의 오른팔이 될 것이다. 한편 파스칼은 마을에 도착해 변장을 하고 가게에 들어갔고 가게 주인을 보자 변장을 벗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장소가 안전한지 확인했다. 가게 주인은 그가 왕의 병사들에게 숨어 있는지 물었다. 파스칼은 자신이 숨어 있다고 확인했는데 그들이 자신이 바벨의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어 도시 수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그는 친구에게 왕이 왜 그렇게 바벨을 복원하고 지상과 안도라를 재결합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편 에밀리오와 쇼는 반란군 캠프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모두가 함께 일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나머지 그룹과 함께 세탁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쇼는 엘로지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옷을 세탁하던 중 엘로지아가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 그룹은 즉시 그를 구했고 그가 일어나자마자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다. 션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들은 엘로기아가 죽음에 가까워질 때마다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엘로기아는 그들에게 자신이 전해본 적이 없는 이상한 세계에서 션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 세계는 집 표면과 닮아 있었다. 션은 이것이 그가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증거라서 매우 기뻤다. 하지만 엘로기아가 걱정한 것은 비전 속에서 션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채 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부분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를 겁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한편 파스칼이 은신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알리시아가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에게 에밀리오와 션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파스칼은 걱정이 되어 그들이 아마 혼자서 방언을 하러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알리시아와 함께 자신의 공중선에 탑승하여 그들이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찾으러 떠났다. 한편 세탁을 마치고 널어놓은 후 숀과 에밀리오는 다시 논쟁을 시작했다. 에밀리오는 숀에게 계속 명령을 내렸지만 숀은 누군가에게 지시받는 것을 싫어했다. 모욕을 주고받기 시작했을 때 숀은 에밀리오에게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그 순간 에밀리오는 화를 내며 그를 주먹으로 쳤다. 그들의 리더와 나머지 그룹은 위에서 지켜보며 둘 다 곧 지쳐서 싸움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싸움을 마친 후 에밀리오와 쇼는 모두 지쳐서 땅에 쓰러졌다. 리더는 그룹에게 그들을 깨우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모두 모여 회의를 했고 리더는 북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왕이 그들을 추방하고 안도레에서 외톨이로 만든 것에 대해 모두 경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그들은 누가 그들의 편에 합류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그들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그룹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으며 게다가 왕의 군대가 얼마나 큰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숫자로 압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에밀리오는 한때 궁전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의 군대가 약 8만 명이라고 말했어요. 그 그룹은 그 숫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보다 더 큰 병력을 모을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도자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는 그들에게 주유시 가문을 모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모두 에밀리오를 포함해 충격에 빠졌어요. 에밀리오는 그들에게 주시 가문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그룹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왕과 연합했으며 그들 중 절반은 왕실 군대에 속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또한 션에게 아까 그들을 공격했던 사자가 주시 가문에 속해 있었다고 말했어요. 션은 그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다고 말하며 그들을 모집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도자는 모든 주시 가문이 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오랫동안 그들의 부족은 억압받아 왔다. 그들과 협상할 수 있다면 왕이 전복되면 그들의 고통이 마침내 끝날 것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들의 일원인 루이에게 그들과 협상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라고 말했다. 한편 숀의 유일한 목표는 바벨시에 도착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리더에게 왕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싶다면 바벨로 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리더는 이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숀에게 감사했다. 회의가 끝난 후 에밀리오는 리더가 강력한 주 부족과 성공적으로 동맹을 맺으면 더 이상 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그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숀은 반란을 바벨로 이끌기 위해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었고
그곳에 도착하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에밀리오의 명령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다. 이후 루이가 그들에게 다가와 모기 물림에 대한 백신을 맞기 위해 수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안도라에서는 모기가 누군가의 피를 흡수하면 즉시 죽게 된다. 션은 에밀리오와 함께 급히 들어갔고 그 안에서 루이에게 주 클랜에 대해 물어보며 더 알고 싶어 했다. 루이는 우연히 자신이 주제안의 반쪽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오래 전 안드레아스 사람들에 의해 주 클랜이 억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과 클랜 사이에 큰 갈등이 발생했으며 그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았다. 션은 그러면 리더가 주 클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리더의 과거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주며 그가 어렸을 때 주 클랜의 누군가와 친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매우 가까웠고 함께 자랐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걷고 있을 때 주제안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친구는 개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심하게 구타하며 리더를 공격했다. 그는 도와줄 힘이 없었고 친구는 그 후에 죽었다. 그것이 그녀가 알던 유일한 리더와 주 가문에 관련된 사실이었다. 그 후 그녀는 떠났고 리더는 그녀에게 에밀리오와 숀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그들이 여전히 평소처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리더는 싸우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결국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에밀리오는 엘로지아에게 자신의 미래를 묻기 위해 갔다. 하지만 그는 엘로지아가 죽음에 가까워야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예언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 위험에 빠뜨리는 함정을 설치했다. 그러나 엘로지아는 숀의 속임수를 간파했고 대신 그를 벌했다. 그는 만약 파란 안도라 새를 잡을 수 있다면 즉시 지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푸른 안도라 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를 벌주기 위해 그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션은 그것을 믿고 바로 달려가 새를 찾기 시작했다. 갑자기 주 가문의 왕실 경호원과 병사들이 매복하여 션을 습격했다. 에밀리오가 션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는 가능한 한 빨리 달려가 도왔다. 리더와 나머지 일행도 그의 곁으로 달려와 함께 왕의 주지와 병사들과 싸웠다. 하지만 갑자기 션의 무기가 밝은 빛을 내며 커졌고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에밀리오와 함께 돌진하여 경비원을 심하게 다쳤다. 경비원은 두려움에 휩싸여 후퇴했다. 그리고 일행의 도움으로 나머지 왕의 병사들도 물러가게 만들었다. 에밀리오와 션은 두려움에 떨며 계속 달렸다. 전투에서 멀리 떨어질 때까지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에밀리오는 션의 무기와 관련된 일이 믿기지 않았고 잠시 동안 그들은 둘 다 행복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은 파스칼과 알리시아와 마주쳤다. 알리시아는 화가 나서 그들에게 소리쳤고 어떻게 자신을 두고 도망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스칼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들에게 도착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알리시아는 리더의 그룹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들을 꾸짖었다. 숀은 그룹이 파스칼과 알리시아에게 해를 끼칠까 걱정했지만 그룹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숀과 에밀리오에게 떠난다고 말하며 나중에 따라잡으라고 했다. 숀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그들을 재빨리 따라갔고 알리시아는 그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그 뒤를 따랐다. 파스칼과 에밀리오도 따라갔다. 하지만 에밀리오는 눈에 띄게 화가 나 보였다. 그 후 리더가 그들에게 캠프를 차릴 장소를 알려주었다. 알리시아와 숀은 그룹과 함께 갔고 파스칼은 에밀리오 옆에 앉아 그가 자신을 키운 왕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유를 물었다. 에밀리오는 왕이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파스칼은 그가 어떻게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는지 물었다. 에밀리오는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들었다고 인정했다. 파스칼은 놀라며 그가 왕이 권력을 탐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기반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스칼은 왕이 권력을 탐내고 있었고 아버지의 죽음에 진짜 책임이 있었다고 해도 그 행동 뒤에 있는 전체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밀리오는 왕에 대해 좋은 말을 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다. 마침내 피에르가 지긋지긋해져서 에밀리오에게 자신이 직접 왕에게 가서 진실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편 나머지 그룹은 리더를 따라 마을의 식당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었죠. 그 그룹은 리더에게 마을에 왕실 경비병이 없다고 말하며 지금은 안전한 곳이라고 했어요.
그중 한 명이 리더에게 션과 에밀리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어요. 리더는 션과 에밀리오가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어요. 지난 전투 동안 그들의 힘을 눈치챘고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다른 동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 순간 밖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고 알고 보니 션이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주인은 그를 들여보내기를 거부했죠. 리더가 개입해서 주인을 설득해 그가 들어오도록 했어요. 그 후 션은 피에르와 에밀리오가 계속 싸우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무는 게 지겹다고 말했어요. 알리시아는 모든 분노를 그에게 쏟아내고 있었고 그가 원하는 것은 바벨에 도착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리더는 지도를 꺼내 바벨의 위치를 가리키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숀에게 그곳에 도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며 위험한 지역을 많이 지나야 한다고 했다. 숀은 조금 낙담했다. 그는 에밀리오에게 걸어가 파스칼에게 혼나는 일이 끝났으니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룹이 아마도 텐트를 다 치웠을 것이고 그들은 좀 쉴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에밀리오는 동의하고 그와 함께 갔지만 도착했을 때 이전에 그룹을 야만인이라고 부르던 파스칼이 그들과 함께 서서 완전히 편안해 보이는 모습에 놀랐다. 그는 그들의 유일한 과학적 발명품을 진정으로 감상해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었다. 한편 루이는 알리시아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다. 알리시아는 그룹에서 유일 잘한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드디어 다른 여성 멤버가 생겨서 신이 났다. 에밀리오는 여전히 파스칼에게 화가 나 있었고 또 다른 논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모든 싸움에 지친 펠릭스가 숀과 에밀리오를 잡아 끌어 그룹에서 멀리 데리고 나가 함께 지역을 정찰하자고 말했다. 파스칼은 그가 가져온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그 장치의 일기값은 로얄 연구소가 바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줬는데 이는 안심할 만한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에밀리오와 그 일행은 바벨과 바다 하나로만 떨어진 안드레아스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도자는 그들이 주저하지 말고 주저주두가 사는 섬에 들러 협상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바벨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션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단지 바벨에 가게 된 것뿐만 아니라 주변 분위기가 아름답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호텔에 방을 예약했고 션과 에밀리오는 같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파스칼과 알리시아는 션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보고 그에게 도시를 탐험하고 쇼핑하러 가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즐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따뜻한 옷을 사야 했습니다. 섬의 날씨가 매우 추워서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는 버티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알리시아는 에밀리오에게 션과 함께 가서 둘 다 도시에서 쇼핑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오는 절대 함께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어요. 세안과 함께 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세안은 바로 답했고 자신도 함께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둘은 다시 논쟁을 시작했어요. 지친 알리시아는 답답함을 느끼고 쇼핑하러 가야 하니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둘 다 그녀와 함께 가야 한다고 했죠. 마침내 에밀리오는 동의했고 세 사람은 도시로 쇼핑을 나갔어요. 세안은 매우 신이 났어요. 구경하던 중 그들은 리더와 엘로지아를 만났어요. 세안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보고 그들은 그를 웃으며 도시에서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어요. 세안은 그들의 조언을 따랐고 이번 나들이는 알리시아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이끌었어요. 둘 다 돈이 없었거든요. 도시를 걷던 중 한 소년이 갑자기 에밀리오의 단도를 훔쳤어요. 에밀리오는 즉시 그를 쫓아갔고 세안과 알리시아가 바로 뒤를 따랐어요. 그들이 마침내 따라잡았을 때 에밀리오는 소년을 붙잡고 도둑질은 잘못된 일이며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알리시아는 그 소년에게 더 어린 형제자매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녀는 소년과 그의 형제자매들을 데리고 와서 음식을 주었고 션은 잠시 동안 그들과 함께 놀았어요. 알리시아는 그런 후에 에밀리오에게 션이 정말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아이들과 놀기를 끝낸 후 그들은 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챘어요. 그들은 짐을 챙기고 호텔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에밀리오는 갑자기 화살이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는 재빨리 션과
알리시아를 밀쳐내어 맞지 않도록 했어요? 갑자기 한 어린 소녀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목에 금속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계속 말하는 유일한 말은 왕자를 죽여라 였어요. 션, 에밀리오. 그리고 알리시아는 그녀와 싸울 준비를 했지만 그녀는 수많은 폭발 화살을 쏘아대고 있었다. 그녀의 무기는 션과 에밀리오가 가진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녀에게 가까이조차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했다. 그녀는 션 근처에 화살을 쏘았고 폭발로 인해 션은 땅에 쓰러져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마침내 엘로기아와 리더가 도착했다. 리더는 그 소녀를 공격하고 제압하여 그녀를 멈추게 했다. 엘로기아는 이러한 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종류의 암살자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버려진 거리 아이들로 시작했지만 누군가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잡혀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팔렸다. 하지만 팔리기 전에 그들의 감정은 모두 지워져 명령에 의문 없이 따르는 프로그래밍된 살인자로 변해버렸다. 리더는 그 소녀의 목에 있는 금속 목걸이를 부수었다. 그녀는 즉시 최면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고 그녀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그녀는 그들과 함께 여행을 계속할 것이다. 그 소녀는 동의하고 그와 함께 갔다. 그는 그녀를 호텔로 데려가서 나머지 그룹에게 그녀의 이름이 미샤라고 소개했다. 모두가 따뜻하게 그녀를 환영했다. 한편 파스칼은 에밀리오와 이야기하며 연구를 마치기 위해 연구소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곧바로 그들과 합류할 것이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 모두 함께 모여 작별 인사를 했다. 파스칼이 떠난 후 그룹은 여행을 계속했다. 그들은 겨우 바다에 나갈 수 있는 배에 탔고 쇼는 이 배가 어떻게 그들을 실어 나르거나 두 걸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지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며 그를 배에 올라타게 했다. 그들은 출항했고 펠릭스와 미샤는 즉시 논쟁을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강력한 무기를 자랑했으며 특히 펠릭스가 그랬다. 모두가 펠릭스가 그렇게 큰 소리치는 것에 놀랐고 특히 미샤가 그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녀도 그것을 인정했다. 한편 에밀리오는 멀미로 속이 울렁거리는 가운데 리더와 대화를 나누러 갔다. 그는 리더에게 주지 않을 어떻게 길들일 계획인지 물었다. 리더는 그들을 길들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에밀리오는 주지안들이 그들의 동맹을 그렇게 많이 죽였고 그들이 대화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도자는 그들 모두가 같지 않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말에 완전히 자신이 있었다. 게다가 주지안들의 섬은 고립된 곳으로 세상과 격리되기 위해 추방된 장소였다.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워 마치 자연이 만든 감옥과 같았다. 그러자 에밀리오는 그것이 사실상 감옥이라면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도자는 그와 같은 응석받이 왕자에게는 확실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밀리오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메스꺼움이 심해졌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격렬한 폭풍이 몰아쳤고 배는 완전히 불안정했다. 에밀리오와 쇼는 두려움에 떨며 끊임없이 미끄러져 거의 배에서 떨어질 뻔했고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매번 그들을 구해주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마침내 섬에 도착했지만 배는 거의 파손된 상태로 겨우 도착했다. 엘로지아는 지도자에게 배가 이제 사용할 수 없으며 주지아인들과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이게 그들의 여정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주지아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들은 모두를 제지하고 주지아인 지도자인 게라티도 앞에 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왜 그들이 섬에 왔는지 물었습니다. 지도자는 그들이 왕을 전복하기 위해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라티도는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도자는 자유와 존엄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왕이 사라지면 그들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게라티도는 그를 비웃으며 그는 결코 안드레아스가 한 약속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션은 그때 엘로지아에게 왜 주지아인들이 안드레아스에게 그렇게 원한 듯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엘로기아는 오래전에 안드레아스가 주지안의 힘을 노동에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치거나 병든 사람들은 이 섬으로 추방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안드레아스를 그렇게 싫어했다. 그들은 단순한 노예처럼 대우받았기 때문이다. 게라티도는 그때 지도자에게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의향이 있다면 함께 하겠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도 아래에서만 도와주겠다고 했다. 지도자는 잠시 생각한 후 동의하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라티도가 그의 병사 중 한 명에게 지도자를 처형하라고 명령하는 순간 루이즈가 개입하여 그를 구했다. 그룹의 나머지 사람들도 앞으로 나와 지도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제안했다. 이 모습을 본 게라티도는 지도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했다. 그 순간 지도자는 게라티덱의 왕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을 벌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계획은 왕을 전복하거나 무혈로 협상할 수 있을 만큼 크고 강력한 세력을 모으는 것이었다. 게라티도는 리더의 말에 크게 확신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만난 어떤 안드레아스와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동의했다. 한편 여전히 왕실 군대에 충성하는 다른 주지한 세력은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훈련된 새를 기르고 있었다. 그들이 새로부터 게라티도가 리더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왕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더가 주지안들과의 논의를 마치고 그들이 그의 조건에 동의한 후 그들은 북쪽으로의 여정을 계속했다. 게라티도는 그들이 안전하게 북쪽에 도착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것보다 100배는 더 좋은 대형 배를 제공했다. 그는 리더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작은 물체를 건네주었고 그것을 쥐면 안도라새가 소환되어 그들의 의사소통 수단이 되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주지안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그들은 배에 올라 북쪽으로 항해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리더는 그곳에서 몇몇 동맹들과 만났다. 그들은 그에게 북쪽에서 그의 혁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전쟁 없이도 왕을 제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희망과 낙관의 물결이 그들 사이에 퍼졌다. 그러나 에밀리오는 왕을 직접 죽이겠다는 결심을 유지했다. 션은 에밀리오가 이 일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을 보고 그가 왜 왕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에밀리오에게 다가가 직접 물었지만 에밀리오는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션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고 결국 에밀리오는 지쳐서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는 왕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파스칼과 가까워지고 그의 삶의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은 후 왕은 파스칼을 추방하여 다시 혼자 남겨두었다. 복수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는 그에게 만약 자신이 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세인은 누군가가 그의 아버지를 죽였다면 유일한 생각이 복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녀의 눈에 살인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으며 결국 감옥에 가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복수심에 행동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어머니였던 것처럼 에밀리오에게는 파스칼과 알리시아가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계속하기도 전에 무리들은 계속 움직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눈 덮인 산을 올랐고 그 과정에서 세인은 거대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가 누구의 것인지 묻자 지도자는 그것이 용의 것이라고 말했다. 세인은 공포에 질렸다. 엘로지아가 다가와 그를 안심시키려 할 때 그는 갑자기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 한편 파스칼은 왕궁에 도착했다. 그는 오래된 사무실에 들어가 몇 권의 책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그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젊은 과학자를 만났다. 그 과학자는 파스칼을 매우 존경하며 열정적으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대화 중에 자신이 바벨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 사실을 상관에게 알렸으며 그 상관이 왕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제 모두가 바벨로 향하고 있었다. 그룹으로 돌아와서 엘로지아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들은 재빨리 그를 구출하러 달려갔다. 그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계속 구덩이를 지나 걸었다. 그러나 갑자기 거대한 용이 그들을 공격했다.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또 다른 용이 이 길을 막고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포위당했다. 알리시아는 두려워했지만
플라리안이 스스로 드래곤으로 변신하자 거대한 드래곤의 공격이 멈췄다. 그가 알리시아에게 돌아왔을 때 그녀가 그를 만지자 그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상하게도 그녀와 숀, 에밀리오만 그를 들을 수 있었다. 플라리안은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의 구아버지의 영혼이며 항상 그녀와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알리시아는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물었다. 그는 아버지가 사냥꾼이었다고 설명했다. 어느 날 괴물과 싸우던 중 그의 강력한 무기가 더욱 강해졌고 이는 오직 사용자의 두려움과 위험 감각이 증가할 때만 발생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무기는 사용자로부터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소모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탐욕에 사로잡혀 무기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고자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 후 플라리아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들을 공격하던 드래곤들도 멈췄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심지어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기회를 본 리더는 모두가 드래곤에 올라타서 목적지에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드래곤들은 사냥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벨까지밖에 데려다 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모여서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그 순간 엘로지아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매우 괴로운 표정으로 미래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다. 그는 안도라가 파괴되고 수정의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세계의 끝을 목격한 것에 대해 특별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때 왕은 바벨로 가는 길에 있었다. 그는 잠시 캠프를 차리기 위해 멈췄다. 그리고 연구소의 책임자가 그에게 다가와 도착하는 대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왕이 왜 그렇게 바벨 수리를 고집하고 서두르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왕은 대답을 거부하고 그를 내쫓았다. 그 순간 션을 공격했던 주지안 전사 이벨다가 그의 일행과 함께 도착했다. 그들은 왕에게 리더와 에밀리오에 대해 알리며 그들이 주지안 리더와 동맹을 맺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왕은 이벨다가 부상을 입은 것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가 명령을 어기고 에밀리오와 싸웠음을 깨달았다. 왕은 이벨다에게 그의 유일한 임무는 에밀리오를 관찰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벨다와 그의 일행은 실망과 원망을 안고 떠났다. 그들은 왜 아직도 왕에게 복종하는지 의문이었다. 그들은 또한 몇몇 왕실 경호원들이 주지아인들을 몬스터라고 험담하는 소리를 엿들었다. 한편 파스칼은 여전히 도서관에 있었고 바벨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용한 책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왕이 답을 줄 수 있는 모든 책을 제거했음을 의미했다. 파스칼은 자신이 찾던 답을 얻을 유일한 방법은 왕 자신에게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왜 그토록 바벨을 열고 싶어 하는지 그에게 물어봐야 했다. 그 순간 바벨의 문제를 해결한 젊은 과학자가 다가와 자신이 예전에 만든 장치를 작동시켰다고 말했다. 그 장치는 안도라의 에너지를 분석할 것이며 결과는 내일쯤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에밀리오와 쇼는 같은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순간을 이용해 쇼는 에밀리오에게 잠들기 전에 왕을 죽이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군가를 죽여 복수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오와 쇼는 알리시아가 다른 왕국들이 그들의 혁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것은 그들이 엄청나게 강해질 것이며 전쟁 없이도 그들의 봉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에밀리오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왕을 죽이겠다고 말했다. 쇼는 답답함을 느끼며 그의 증오가 알리시아의 아버지와 같은 운명으로 그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무기는 그의 증오에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할 것이고 그는 죽게 될 것이다. 에밀리오는 분노에 차서 쇼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곧 떠나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므로 자신이 계획한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화가 난 쇼는 그를 공격하며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때렸다. 한편 파스칼은 에너지 분석 결과를 받고
안도라의 에너지 수준이 심각하게 낮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젊은 과학자는 오래된 에너지 보고서를 보여주며 그를 놀라게 했다. 파스칼은 안도라의 에너지 수준이 디젤론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만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는 두 사건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파스칼은 과학자 조셉에게 왕이 아마도 지금 도착했을 것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바벨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바벨의 문을 여는 것을 막아야 했다. 조셉은 그를 실험실에 숨겨진 구역으로 안내하며 자신이 만든 첨단 항공기를 공개했다. 그것은 매우 빠르고 그들을 짧은 시간 안에 바벨로 데려갈 수 있었다. 그들은 탑승하여 목적지를 향해 이륙했다. 그 시점에서 왕은 이미 바벨에 도착해 있었다. 션, 에밀리오, 그리고 그들의 그룹이 가는 중이었다. 곧 그들도 도착할 것이다. 바벨의 문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4개의 문이 있지만 그중 하나만이 도시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엘로기아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4번째 문이 맞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그의 조언을 따르고 4번째 문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자 그들은 도시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도 그들은 오랫동안 찾을 필요가 없었다. 에밀리오는 빠르게 열쇠를 찾았다. 그가 그것을 제자리에서 빼내자 그들 앞에 통로가 열렸다. 그들은 잠시 그 통로를 걸었다. 그리고 미샤는 길에 함정이 없는지 확인했다. 결국 그들은 올라가야 할 높은 벽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등반을 시작했지만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피로가 몰려왔다. 드디어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내려가서 또 다른 벽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내려가기 위해 밧줄을 던졌고 하나씩 내려오다가 오직 에밀리오와 지도자만 남게 되었다. 그 순간 지도자는 그들에게 왕을 죽이는 것이 더 이상 혁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의 계획과 달리 이제 그들은 왕과 협상할 힘이 있었고 왕이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에밀리오는 거절하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왕을 죽이겠다고 말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왜 그가 아버지에 대한 복수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물었다. 그때 에밀리오는 진실을 밝혔다. 왕이 그의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도자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고 먼저 그와 이야기하기 전까지 디젤론에게 칼을 들지 말라고 단순히 말했다. 에밀리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벽을 내려가 계속 나아갔다. 그들은 바벨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길을 지나갔다. 그 순간 쇼는 바벨에 도착하면 마침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만 했다. 왕이 자신의 알 수 없는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그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그것에 대해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안도라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에밀리오를 도와주고 그들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고 싶었다. 그는 갈등을 느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이 한 방에 도착했을 때 엘로기아는 그들 앞에 있는 바위가 그들을 직접 문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거기서 바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쪽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벨다와 그의 주지한 전사들이 나타나 도시로 들어가는 리더를 막았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벨다가 에밀리오를 향해 곧장 달려갔고 그를 죽이려 했다. 그는 아버지가 그를 해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명령을 깨뜨릴 것이며 그저 재미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벨다의 말은 에밀리오를 완전히 놀라게 했고 전투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션이 재빠르게 그의 도움을 요청하며 이벨다를 밀어내는 데 도왔다. 그때 에밀리오는 바벨에 들어가기 위해 바위 쪽으로 달려갔다. 션과 알리시아는 그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 가까이 따라갔다. 하지만 그때 리더 그룹 내의 배신이 드러났다. 루이는 반란자 주지안들과 함께 싸우고 있었고 그녀는 처음부터 스파이였다. 그녀는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했고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쪽에 편을 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혁명에 관심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며 약속한 대로 주지인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가 엘로기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리더가 개입하여 대신 그를 죽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기를 들고 그에게 돌진하며 모든 힘을 다해 끝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실패했다. 한편
에밀리오는 바벨로 이어지는 다른 방에 도착했다. 거기서 그는 왕을 만났다. 연구소의 수장이 왕에게 게이트가 몇 분 후에 잠깐 열렸다가 다시 닫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게이트에 신속하게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기 직전 에밀리오가 도착해 왕과 싸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치열하게 충돌했다. 한편 밖에서는 루이가 리더와 싸우고 있었고 그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으며 아벨다도 바벨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이를 본 리더는 펠릭스와 미샤에게 그를 저지하고 도시까지 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런 다음 리더는 루이에게 이야기하려 했고 그녀가 진정한 배신자일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속였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특히 그녀가 그를 죽이려 했던 지지안들로부터 그를 구해주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는 그녀에게 진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무기로 그를 계속 공격하며 죽이려 했다. 하지만 리더는 가만히 서 있었고 그녀가 명령을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가 예상한 대로 그가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사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스파이였음을 인정했지만 그룹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단지 야만인들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그녀가 울고 있을 때 엘로지아가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며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 모두 용서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벨다는 여전히 펠릭스와 미샤와 싸우고 있었고 그들은 그가 바벨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미샤가 실수로 그녀의 화살 하나를 쏘아 그를 맞췄고 그는 텔레포테이션 마크 쪽으로 떨어졌다. 그가 그 위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즉시 바벨로 이동했고 그들이 그를 막기 전에 사라졌다. 그 순간 션과 알리시아가 드디어 도착했고 에밀리오는 여전히 왕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그들은 둘 다 그를 막으려 했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에밀리오는 계속 싸우며 왕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죽였다고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연구소의 수장이 바벨을 활성화시켜 지상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션은 즉시 개입하여 그들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막았다. 그는 왕에게 에밀리오를 진정 사랑하고 그를 키웠다면 지금 당장 왜 그의 진짜 아버지를 죽였는지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왕이 대답하기도 전에 아벨다가 갑자기 바벨에 들어오면서 모두가 놀랐다. 그는 에밀리오를 처치할 결심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왕이 그에게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아벨다는 그를 무시하고 에밀리오를 계속 가격하며 죽이려 했다. 션도 그를 막으려 했지만 아벨다를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왕이 직접 나서서 에밀리오를 구하려 했어요. 그러나 그가 무기를 꺼내려는 순간 아벨다는 검을 곧장 왕의 심장에 꽂았어요. 왕은 쓰러졌어요. 아벨다는 기뻐하며 마침내 승리를 거뒀어요. 그는 자신이 항상 지상세계를 보고 싶었으며 이제는 안도라에서 받던 모든 명령과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고 선언했어요. 이제 그는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망설임 없이 아무도 막기 전에 문을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이 갑자기 빨갛게 변하며 바로 닫혔어요. 한편 왕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본 에밀리오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는 처음으로 왕에게 아버지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왕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다. 파스칼과 조셉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바벨이 활성화되었고 왕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왕에게 왜 도시를 재활성화했는지 물어볼 시간도 없었다. 지도자와 나머지 그룹도 도착했지만 그들 역시 같은 참담한 광경을 마주했다. 모두 충격에 얼어붙어 있었다. 특히 지도자와 그룹은 왕의 죽음 이후 혁명이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지도자는 그들에게 그렇다. 그들의 혁명이 실패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상황이 진정된 후에 그것들에 대해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에밀리오는 혼자서 괴로운 마음을 안고 떠났다. 션은 그를 따라가며 대화를 시도하고 그의 나쁜 기분을 풀어주려 했다. 에밀리오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그의 유일한 목적은 왕을 죽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벨다가 대신 왕을 죽였으니 그는 왜 승리감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동시에 그는 아마도 자신이 왕을 직접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순간 션은 처음에 왕을 죽이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에밀리오도 사과하며 그를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바벨은 다쳤고 왕은 죽었으며 그를 다시 보낼 방법이 없었다. 그 후 에밀리오는 왕과 싸우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려고 했지만 기억할 수 없었다. 그가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이미지는 아버지 대신 디젤론이었다. 그는 또한 션에게 그가 타당성을 보여주려고 했을 때 파스칼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파스칼은 그에게 직접 왕에게 가서 진실을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 당시 파스칼은 그를 깨우려고 애썼지만 그는 오히려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따르며 듣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었다. 그는 심지어 왕이 정말 그의 친아버지를 죽였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의문은 왜 디젤론이 문을 열었는지였다. 왜 그가 지상으로 가고 싶어 했는지, 이 모든 질문들은 디젤론 자신이 답할 수 있었던 것들이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디젤론이 사라졌다. 션은 에밀리오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 그를 바벨의 미로에서 이끌어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에밀리오를 위로하려 했다. 그들은 함께했던 미친 순간들, 싸우고 서로 참을 수 없었던 때들을 떠올렸다. 둘 다 웃기 시작했다. 그 후 에밀리오는 션에게 자신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에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션은 바벨이 유일한 돌아갈 길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른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했다. 게다가 이제 그는 더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하면 결국 돌아갔을 때 가족에게 이야기할 것도 있고 심지어 책을 써서 유명해질 수도 있다. 어쨌든 그는 이기고 있었다. 그 순간 알리시아가 도착해 그들에게 서둘러 미로를 떠나라고 재촉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쇼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미로 벽을 내려가는데 사용하던 로프에 매달려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그는 에밀리오에게 자신을 따라하게 했고 세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에 모두 파스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문이 닫힌 이유를 알아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함께 있던 젊은 과학자 조셉은 아무런 답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문을 다시 작동시키려고 해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 순간 션과 알리시아가 도착해서 파스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파스칼은 션에게 그를 다시 그의 세계로 돌려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션은 신경 쓰지 않았고 대신 파스칼에게 에밀리오와 그를 어떻게 기운나게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스칼은 그에게 에밀리오가 너무 많은 일에 집착하지 않도록 무엇인가로 산만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밀리오는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여기 온 이유가 이제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혁명도 실패했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가 물었다. 지도자는 그에게 네, 혁명은 실패했지만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주된 목표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왕이 죽었으니 안도라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의 날들은 매우 힘들 것이고 그들은 그것에 대비해야 했다. 그들은 즉시 떠나고 파스칼이 끝나는 대로 안도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 후 리더는 떠났고 쇼는 에밀리오에게 갔다. 그는 무기를 꺼내어 에밀리오에게 스파르를 하자고 했다. 하지만 에밀리오는 기분이 나쁘다며 쇼에게 혼자 훈련하라고 했다. 그러나 쇼는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도발하여 결국 에밀리오도 무기를 꺼내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지칠 때까지 싸웠다. 결국 에밀리오는 지쳐서 쇼에게 결정타를 날려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승리했다. 하지만 쇼는 에밀리오가 여전히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매우 우울한 왕자라고 말하며 그 표정이 끔찍하다고 했다. 그는 그에게 이렇게 영원히 지낼 수는 없으며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밀리오는 처음으로 쇼의 말을 생각해 보았고
그가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했다. 한편 루이스는 안도라세가 전달한 메시지를 받기 위해 리더에게 갔다. 그 메시지는 지지안의 섬이 지금 포위당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루이스는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시 그룹에 합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엘로기아와 리더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녀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루이스에게 그녀가 그들 중 한 명이며 항상 그녀를 믿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펠릭스와 미샤는 그녀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할 경우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순간 에밀리오는 리더에게 다가가 자신의 새로운 목표가 공식적으로 그들의 그룹에 합류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그룹은 에밀리오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처음부터 그가 자신들 중 한 명이라고 항상 느꼈다고 말했다. 션은 신이 나서 에밀리오가 합류한다면 자신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에게 쓸모없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그들은 그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때까지 함께 있도록 허락했다. 최소한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퍼뜨릴 수 있었다. 어느 한 마을에서는 범죄가 증가했다. 사람들은 디젤랜드 왕의 죽음을 이용해 처벌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이 특정 마을에서는 잔인하고 억압적인 고위 인물이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공격을 주도하며 마을 사람들의 음식, 물, 돈을 모두 빼앗았다. 아무도 그들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저항하려 하거나 그만두라고 애원할 때조차 그들은 무자비하게 구타당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지도자와 그 일행이 바벨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불의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즉시 개입하여 부자의 경호원들과 싸워 마을을 약탈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쫓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부자는 몇 명의 경호원과 함께 도망쳐 그의 저택으로 후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매우 감사하며 그와 일행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제공할 수 있는 적은 양의 음식에 대해 사과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도자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 중 한 노인은 지금은 공격을 막았지만 떠나자마자 부자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약탈할 것이라며 그들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밀리오는 그 후 지도자와 이야기하며 그들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려면 직접 부자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모두가 그 아이디어에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에밀리오에게서 어떤 것을 보았고 그는 왕과 지도자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모두 부자의 저택으로 향했다.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경비도 없고 보안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없었다. 그곳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고 아무도 그들을 막거나 인지하지 않았다. 저택 안에 들어서자 부자는 두려움에 앉아 있었다. 그들과 더 이야기할수록 그는 더 무서워졌다. 샌과 에미리오는 짜증이 나서 왜 그렇게 겁먹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칼이 그의 등에 꽂혔다. 의자 뒤에서 나온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이벨다였다. 모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이벨다는 게이트의 붉은 방사선 때문에 죽었거나 표면에 갇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벨다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공격을 시작하며 모두를 한꺼번에 노렸다. 이상하게도 그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너무 강해서 그 누구도 그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션과 에밀리오가 그를 분산시키고 다른 한 명이 뒤에서 공격하기 위해 함정을 설정하려고 했을 때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그들이 계획을 실행하는 순간 이벨다의 내부에서 더 많은 괴물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처치할수록 더 많은 괴물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 저택 밖으로 후퇴했다. 이벨다는 리더를 향해 곧장 돌진하여 그를 쓰러뜨리고 마무리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마침내 한때 이벨다의 친구였던 헤라르도가 배신자를 처벌하기 위해 나타났다. 그는 이벨다를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헤라르도는 이벨다를 물리치고 리더를 구했다. 그 순간 리더는 헤라르도가 고귀한 주지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에게 그룹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 헤라르도는 동의했지만 그들이 주지안의 섬을 구출할 때까지 임시로만 합류하겠다고 말했다. 리더는 수락했고 모두가 그를 따뜻하게 환영했다. 이 시기에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과 주민들을 모아 디젤론 왕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을 전했다. 그들은 그가 그들을 버리고 먼 곳으로 도망가 안도라를 다른 왕국의 공격과 약탈에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며칠 후 헤라르도는 섬을 탈출하여 리더와 만나 섬을 해방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는 리더와 그룹을 만나 성공적으로 배 위에서 침략군의 배 5척이 섬을 둘러싸고 있으며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그들은 공격자들이 움직이기 전에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야 했다. 그 순간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나가보니 헤라르도와 펠릭스, 미샤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참을 수 없었다. 헤라르도는 재빨리 싸움을 멈추게 하고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리더의 파벌에 이그나티우스 중 한 명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리더는 매우 기뻐하며 그들이 더 강력한 동맹을 맞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파스칼이 바벨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그는 조셉과 함께 들어왔고 그들은 아벨다가 왜 괴물로 변했는지 그리고 왜 수면에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드디어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바벨 자체가 아니라 고정 게이트의 오작동이었다. 숀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2개의 게이트를 동시에 열어야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안도라의 에너지 수준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그들의 세계는 파괴되고 엘로지아의 비전이 현실이 될 것이다. 파스칼이 상황을 설명한 후 리더와 헤라르도는 다가오는 전투를 위한 계획을 마무리했다. 다음 날 리더와 헤라르도는 지지안의 섬을 공격하는 적군 사령관의 배에 올랐다. 그들은 평화적으로 협상하려고 시도하며 그의 함대를 철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령관은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100명의 병사에 맞서는 2 남자에 불과하다고 조롱했다. 하지만 리더는 단순히 미소를 지으며 2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그룹을 5개의 적 선박에 배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선박들이 파괴되었고 지휘관의 배도 포함되었습니다. 침략자들은 완전히 소멸되었고 섬은 성공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멀리서 그들은 해방된 지지안들이 축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헤라르도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두 그의 집으로 가서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헤라르도의 어린 아들 카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카람은 숀과 에밀리오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이를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들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나중에 에밀리오는 파스칼에게 다가가 디젤론이 바벨의 문을 연 이유에 대해 발견한 것이 있는지 물었다. 파스칼은 이론이 있다고 말했지만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다. 그는 디젤론이 지표면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의심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싶어 했던 것이다. 에밀리오는 그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다음 날 리더 헤라르도와 나머지 그룹은 준비를 하고 배에 올라 다시 항해를 시작하며 안도라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했다. 여행 내내 그들은 사람들을 돕고 가능한 한 부패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결국 그들은 수도와 왕궁에 도착했다. 션은 성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에밀리오에게 지난번에 탈출했을 때 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만약 보았다면 전혀 도망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궁전 안에서 사람들이 에밀리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믿을 수 없었다. 모든 하인과 경비원들이 그에게 달려갔다. 그를 키운 2명의 하녀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왕실 경비대의 지휘관인 아론 역시 안도했지만 곧 그가 데려온 대규모 인원에 대해 물었다. 에밀리오는 그들이 그의 친구들이라고 말했다. 여행 중에 사귄 사람들이다. 모두가 궁전 안으로 들어가자 에밀리오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지 겨우 9분도 안 되어 아론과 경비원들이 펠릭스와 미샤와 갈등을 겪었다. 그들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에밀리오가 무슨 일이냐고 개입하자 아론은 미샤와 펠릭스가 궁전 주위를 수상하게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에밀리오는 그들이 그의 친구들이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시켰다. 그들은 궁전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에밀리오에게 그들이 너무 편안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파스칼과 조셉은 그들의 실험실로 돌아가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책과 장비가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무도 그 책들에 담긴 지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곧 로니가 도착했다. 그는 한때 파스칼의 스승이었던 남자였다. 로니와 조셉, 파스칼은 함께 막을 수 없는 과학자 3인조를 이루었다. 에밀리오는 궁전을 돌아다니며 깊은 슬픔을 느꼈다. 디젤란의 왕좌에 도착했을 때 왕에 대한 기억이 밀려와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지도자가 그에게 다가와 왕이 떠난 후 왕자를 차지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암시했다. 에밀리오는 그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했지만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달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책임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두려워했다. 그날 밤, 궁궐 경비병들은 근처 숲에 괴물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론의 지휘 아래 모였다. 하지만 경비병들은 두려워했다. 그들은 속삭였다. 괴물과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도망쳐야 한다고. 어쨌든 더 이상 왕이 없었고 파괴는 피할 수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아론은 그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들에게 희생하더라도 수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 순간 지도자와 그의 일행이 앞으로 나와 아론과 경비병들에게 비켜서라고 말했다. 그들은 직접 괴물들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들을 공격하는 생물들이 이벨덱에 한때 속했던 같은 괴물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이벨다 자신이 돌아왔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마치 7개의 목숨을 가진 것 같았다. 이제 그는 복수를 위해 왔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그들은 괴물과 이벨다를 동시에 상대하는데 압도당하며 고군분투했다. 그들의 고군분투를 보며 아론과 리더는 함께 힘을 합치기로 했다. 경비원들이 전투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싸웠다. 한편 션, 에밀리오, 그리고 헤라르도는 이벨다와 직접 맞섰다.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이벨다의 눈 중 하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불리한 상황임을 깨달은 이벨다와 그의 몬스터들은 그를 끝내기 전에 후퇴했다. 게라르도는 이벨다가 정말 떠난 것이 아니라고 믿지 않아 그에게 그를 쫓아가서 끝내라고 허락을 구했다. 그러자 지도자는 이벨다가 매우 위험하니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안전을 위해 지도자는 펠릭스와 미샤를 함께 보내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밀리오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 왕실 경호대 몇 명을 함께 보내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은 이벨다를 찾기 위해 출발했다. 한편 실험실에서는 파스칼이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안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다. 땅은 가뭄으로 고통받았고 농업은 악화되어 지도자에게는 점점 커지는 위기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 동시에 에밀리오는 숀을 궁전 지하 감옥으로 데려가며 이 문이 바로 이곳에서 처음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돌아갈 방법이 있다면 같은 장소일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션이 던전의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래의 구덩이는 깊고 어둠에 휩싸여 있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호기심에 에밀리오도 더 잘 보기 위해 올라갔지만 한 걸음 내딛자마자 발이 미끄러졌다. 션이 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둘 다 균형을 잃고 떨어졌다. 다행히도 그들 아래에 돌출된 바위가 있어 바닥에 닿기 전에 추락을 멈출 수 있었다. 상처는 입지 않았지만 그들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다시 오르기 어려웠다. 다른 선택이 없었기에 그들은 더 아래로 내려가기로 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수많은 해골과 시체들을 발견했다. 이곳은 에밀리오에게 처음 보는 곳이었고 주변의 섬뜩한 침묵이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갑자기 사슬에 묶인 괴물 같은 주지안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에밀리오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물었다. 그 생물은 자신을 라플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에밀리오가 왕의 아들임을 알게 되자 즉시 그에게 존경을 표했다. 라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이 한때 에밀리오의 진짜 아버지인 오줌왕의 오른팔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남자가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라플에 따르면 이 남자는 지상에서 온 낯선 사람이었고 왕을 만나 점차 그를 영향을 미쳐 안도라를 영원히 바꿔놓았다. 션은 즉시 그가 말하는 남자가 디젤론인지 물었지만 라플은 고개를 저었다. 디젤론이 아니었다. 라플은 몇 년 전 오줌과 디젤론이
지상에서 의식이 없는 남자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후 그는 그를 궁전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오줌왕에게 지상세계의 첨단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줌은 매우 야망이 크고 권력에 집착하여 낯선 사람의 말에 즉시 끌렸다. 그 남자는 자신이 지표에서 온 과학자라고 주장하며 오줌에게 무기와 첨단 도구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지표의 힘이 안도라의 힘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왕은 과학자의 아이디어에 완전히 몰두하게 되었고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과학자는 오줌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는 안도라의 에너지를 추출하여 지표에서의 문제, 즉 산불과 가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 오줌이 동의한다면 지표의 사람들은 그를 존경할 것이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충격적으로도 오줌은 주저없이 동의했다. 하지만 디젤론과 라플은 이 아이디어에 강력히 반대하며 왕에게 안도라의 에너지를 건드리는 것은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오줌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항의를 잠재웠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막으려는 결심을 한 라플은 과학자에게 직접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남자가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왕에게서 멀리하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과학자는 교활했다. 그는 일부러 자신을 다치게 하고 경비원들을 불러 라플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오줌은 분노에 차서 라플을 구덩이에 던져 처형하라고 선고했다. 다행히 그는 낙해서 살아남았다. 션은 이제 더 이상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라플에게 과학자의 이름을 기억하냐고 물었지만 라플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션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뭔가가 떠올랐다. 그는 션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지상의 과학자와 똑같이 생겼다. 션이 지상 출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라플은 갑자기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분노로 인해 자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졌고 그는 제어할 수 없는 분노로 션에게 달려들었다. 무서워진 션은 본능적으로 무기를 소환하려 했지만 대신 그의 수정체가 저절로 반응했다. 즉시 포털이 형성되었고 순식간에 션과 에밀리오 모두 지상으로 이동했다. 션과 에밀리오는 방금 일어난 일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션은 금세 흥분과 기쁨에 휩싸였고 에밀리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은 차에 있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션은 에밀리오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갔다. 어머니가 문을 열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들이 무사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곧바로 에밀리오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다. 션은 그를 친구라고 소개했고 둘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앉자마자 션은 어머니에게 처음부터 돌아온 순간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그의 아버지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의심했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크리스탈이 사라진 후에는 더더욱 그들이 걱정했던 유일한 것은 언제 또는 만약에 세안이 돌아올지 몰랐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그들은 초밥을 주문하기로 했고 오랜만에 세안이 다시 평범한 음식을 먹게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음식이 도착하자 에밀리오는 완전히 멍해졌어요.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접시도, 음식도, 집도, 심지어 주변 세계 전체도. 세아는 그에게 안심시켜주며 다음날 그들의 아버지인 과학자를 만나 크리스탈에 대해 연구하고 그를 안도라로 보내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어요. 그 밤, 그들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세안의 어머니는 심지어 에밀리오에게 어릴 적 세안의 사진도 보여줬어요. 특히 한 사진이 에밀리오의 관심을 끌었지만 제대로 보기도 전에 세안이 재빨리 사진을 빼앗으며 너무 창피하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그들은 하젠자 회사로 향해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션은 즉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가능한 한 빨리 에밀리오를 안도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에밀리오를 안심시키며 우리 연구가 매우 발전되어 있어서 그를 돌려보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오는 감사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들이 회사에서 나올 때 에밀리오는 갑자기 멈춰서 충격에 얼어붙었어요. 션이 그에게 부르짖었지만 에밀리오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한때 잃어버렸던 기억들로 가득 찼어요.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려고 했어요. 항상 흐릿하고 불완전하게 느껴졌던 그 부분들을. 하지만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는 궁전에서 납치된 어린 소년의 모습을 기억했어요. 그는 아버지인 아잠망의 얼굴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이 찾아왔다. 그는 한때 아버지의 동료였던 악당을 기억했다. 그 남자는 하젠자였다. 하지만 에밀리오가 모든 것을 연결지었을 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납치된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숀의 집에서 본 사진도 기억해냈다. 숀이 그에게서 재빨리 숨겼던 사진이었다. 그 아이는 같은 소년이었다. 숀이 바로 납치된 아이였다. 그리고 그를 납치한 사람은 하젠자였다. 주저없이 에밀리오는 돌아서서 하젠자의 사무실로 돌진했다. 그는 방금 기억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에게 맞섰다. 하지만 부인하는 대신 하젠자는 아무런 논쟁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 대신 차분히 총을 집어들고 그들을 향해 겨누며 말했다. 숀, 나는 네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하젠자가 에밀리오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그리고 숀은 재빨리 도망쳤다. 도망치는 동안 하젠자는 혼자 앉아 과거를 되새겼다. 그때 모든 것의 진실이 드러났다. 수년 전 하젠자가 안도라의 에너지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집착하게 되었다. 그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서 지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자주 지상과 안도라를 오가며 얻은 지식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추진했다. 어느 날 그는 임신한 숀의 어머니인 아내에게 돌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발견한 수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이 자신을 안도라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상세히 전했다. 그러나 같은 밤 그의 아내는 갑자기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그녀가 임신하고 있던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다. 슬픔에 휩싸인 하젠자는 더 결연한 마음으로 안도라로 돌아갔고 자신의 뒤틀린 야망을 이루기 위해 더욱 집념했다. 어느 날 그는 오잠왕과 디젤론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는 표면의 첨단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왕에게 화려한 선물들을 선사했다. 이 선물들은 오잠을 눈부시게 했고 디젤론이 계속 경고했던 안도라를 표면 세계에 노출시키는 것이 중대한 실수임을 눈멀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때 왕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말을 했다. 그는 디젤론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으며 오직 표면의 기술만이 그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말을 듣고 하젠자는 기회를 보았다. 그는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도와준다면 소년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디젤론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하젠자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며 그가 치료를 위해 소년을 지상으로 데려가고 나면 다시 데려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 아이는 션이었다. 하지만 하젠자는 그를 결코 돌려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션의 어머니가 그에게 애착을 가지게 되어 그를 보내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젠자도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한편 하젠자는 안도라로 돌아가 아잠왕을 죽이고 바벨을 파괴했다. 디젤론이 왕을 구하려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다. 그는 하젠자를 마주하며 그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하젠자는 웃으며 말했다. 네 아들을 다시 찾고 싶다면 표면으로 올라와 직접 데려가라고. 그래서 디젤론은 수년간 절박하게 바벨을 수리하려 했고 아들과 다시 만나는 것을 꿈꿨다. 하지만 그가 하기 전에 하젠자는 안도라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는 바벨을 완전히 파괴했고 마지막 남은 수정구를 이용해 표면으로 도망쳤으며 안도라의 에너지 일부를 함께 데려갔다. 그날 밤 션의 집으로 돌아온 에밀리오는 자신이 기억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션에게 자신이 결국 모든 것을 기억했다고 말했고 마지막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다. 그 유괴된 아이는 디젤론의 아들이었고 따라서 션은 에밀리오의 사촌이었다. 다음 날 션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채로 일어났다. 그가 전날 밤에 알게 된 진실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되어 충격에 빠지게 했다. 그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며 에밀리오는 걱정이 되어 하젠자에게 직접 맞서기로 결심했다. 에밀리오가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이었다. 하젠자는 정말 션을 사랑하나요? 하젠자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션을 깊이 사랑한다. 그는 항상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을 듣고 에밀리오는 그가 정말 션을 사랑한다면 그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젠자와 거래를 하여 숀을 데려오기로 합의하고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하젠자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그러나 에밀리오가 떠나기 전에 그는 한 가지 더 물었다. 왜 왕 아잠을 죽였냐고. 하젠자는 한숨을 쉬며 아잠이 결코 왕이 될 자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했고 항상 타인의 말에 흔들리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배신했었다. 그래서 하젠자는 그를 죽인 것이다. 그의 눈에는 디젤론이 아잠보다 훨씬 더 훌륭한 통치자였다. 에밀리오는 말문이 막혔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그를 아버지에 대해 더 복잡한 감정으로 몰아넣으며 슬픔과 의심으로 가득 채웠다. 그는 하젠자의 사무실을 떠나면서 이전보다 더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다. 한편 안도라에서는 모두가 에밀리오와 션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단서는 둘 다 궁전 지하 감옥 안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알리시아는 중요한 것을 떠올렸다. 에밀리오는 한때 자신에게 세인을 처음 만났을 때 세인이 던전에서 나타났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났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파스칼은 조셉과 로니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석했다. 결국 그들은 잠재적인 설명을 발견했다. 파스칼은 그룹에게 세인이 한때 푸른 수정으로 알려진 고대 유물을 통해 우리 세계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 수정은 오래전부터 안도라와 지상 세계를 잇는 관문 역할을 해왔으며 만약 이전에 세인을 이 수정이 보내줬다면 이번에는 그와 에밀리오를 다시 지상으로 보내줬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지상 세계로 돌아온 에밀리오는 집에 돌아가 세인과 함께 앉아 그에게 하젠자와 직접 만나보라고 격려했다. 그가 배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세인은 여전히 가족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들은 후에도 그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고 그와 만나기로 했다. 그들은 에밀리오가 마련한 만남 장소에 도착했고 세인은 즉시 하젠자와 대면했다. 당신은 저를 아들로 생각하나요? 션이 물었다. 주저없이 하젠자는 대답했다. 당신은 제 아들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제 아들이 될 것입니다. 션은 다시 말하기 전에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안돌에 대한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하젠자는 그가 무슨 뜻인지 물었다. 션은 그 후 파괴적인 진실을 드러냈다. 안도라는 그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 그가 지금까지 추출해온 에너지는 안도라의 생명력을 소모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가뭄과 파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젠자는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에너지가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면의 오염이 줄어들고 일본의 생활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훔친 에너지가 없었다면 어린 시절 숀의 병을 치료할 돈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숀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젠자에게 직접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안도라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젠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군. 갑작스럽게 그는 총을 꺼내 숀을 겨누었습니다. 그를 죽일 준비를 하며 에밀리오는 즉시 반응하며 숀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 바로 그 순간 숀 안의 크리스털이 다시 활성화되며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숀과 에밀리오는 안도라로 다시 이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무작위 장소에 착지하는 대신 그들은 치열한 전투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곳에는 미샤, 펠릭스, 게라티도, 루이 등이 이벨다와 싸우고 있었다. 숀과 에밀리오가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왜 그들이 왔는지 즉시 의심했다. 하지만 설명할 시간은 없었고 전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숀과 에밀리오는 무기를 꺼내 강력하게 이벨다를 공격했다. 그러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이벨다는 기괴하고 비현실적인 외모를 가진 거대한 괴물로 변했다. 그는 분노에 차서 미샤에게 잔인한 공격을 퍼부었다. 펠릭스와 루이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괴물 같은 이벨다가 그들을 압도하며 둘 다 땅에 쓰러뜨렸다. 그들의 부상은 심각했다. 특히 펠릭스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팀 전체는 더 이상 누군가 다치기 전에 후퇴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한편 엘루기아는 방 안에서 혼자 깊은 집중에 빠져 있었다.
그를 걱정한 알리시아는 리더에게 다가가 자신의 우려를 표했다. 엘루기아는 음식이나 물 없이 너무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녀가 불안하게 말했다. 리더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엘루기아가 안도라의 아네아범 에너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집중력이 필요했고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 했다. 하지만 알리시아의 걱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갑자기 엘루기아의 방에서 큰 소리가 났다. 놀란 그룹은 안으로 달려갔고 그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즉시 그를 의료센터로 데려갔다. 그가 의식을 되찾자 그들은 그가 발견한 것을 급히 물었다. 여전히 약한 엘루기아는 그가 본 것을 밝혔다. 안도라에 에너지가 새고 있습니다. 그것은 테르니복이라는 곳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설명하기도 전에 그의 몸이 다시 무너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도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스칼과 팀의 나머지 멤버들을 모아 엘루기아의 발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파스칼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테르니복은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것은 한때 외계인들이 지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엘루기아가 맞다면 그 전설은 실제로 사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션과 에밀리오가 방에 들어와서 그들도 테르니복으로 간다고 선언했다. 모두가 기뻐했다. 션과 에밀리오가 돌아왔다. 하지만 션은 에너지 누출에 대해 알자마자 깊은 죄책감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모든 이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아버지가 안도라의 에너지를 훔친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하젠자의 행동에 대해 그가 밝혀낸 모든 진실을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동시에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하젠자가 너무 늦기 전에 막아야 했다. 테르니복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알리시아는 플레리온에게 드래곤으로 변신하라고 지시했고 션, 에밀리오, 파스칼이 먼저 탈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의 임무는 먼저 도시를 정찰하는 것이었고 다른 이들은 궁전과 수도를 강화하기 위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재앙이 닥쳤다. 션, 에밀리오, 그리고 파칼이 플라레온을 타고 떠나려던 찰나 이벨다의 괴물 같은 형체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 그들의 탈출을 막았다. 그 짐승은 플라레온에게 달려들어 그가 비행하는 것을 막았다. 혼란 속에서 파칼은 떨어져 이벨다의 거대한 몸에 바로 떨어졌다. 다른 선택지가 없고 시간이 촉박해지자 파찰은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다. 그는 폭발 장치를 꺼내며 시안과 에미리오를 마지막으로 올려다보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테니복에 가라.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폭탄을 작동시켜 에플레레온이 이륙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다. 폭발이 뒤에서 일어났을 때 세안과 에미리오는 파찰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쓰러진 친구를 뒤에 남기고 날아갈 수밖에 없었다. 플레리오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날아가 그들을 테르니복으로 데려갔다. 한편 조셉은 파스칼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색하며 생존의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다. 전장에서는 리더와 나머지 팀이 이벨다의 괴물 같은 형태와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아무리 공격해도 그 생물은 너무 강력했다. 그 순간 게라디도는 이것이 자신의 전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오랜 친구는 괴물이 되었고 그만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저하지 않고 게라디도는 그 짐승을 향해 곧장 돌진하며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무시했어요. 괴물이 거대한 입을 벌리고 그를 통째로 삼켰어요. 하지만 제라디도는 이 상황을 예상했어요. 괴물 안에 들어가자마자 파스칼의 폭탄 하나를 폭발시켜 내부에서부터 괴물을 폭발시켰어요. 이벨다도 드디어 죽었어요. 하지만 제라디도 역시 함께 목숨을 잃었어요. 팀 전체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어요.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조셉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장의 모든 구석을 뒤지며 파스칼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마침내 그는 근처에 있는 땅에 놓인 한 짝의 신발을 발견했다. 조셉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것은 파스칼이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다.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그는 파스칼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며 응답을 기원했다.
그와 동시에 숀과 에밀리오는 드디어 테르니복에 도착했다. 그 도시의 모습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거대한 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다. 탑의 꼭대기에는 거대한 수정이 공중에 떠 있으며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숀이 그것을 보자마자 그는 즉시 진실을 이해했다. 저 수정이 아도라의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원인일 거야. 에밀리오를 향해 그는 외쳤다. 저걸 파괴해야 해. 망설임 없이 둘 다 무기를 뽑아 수정의 공격을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무기가 별도의 포털에서 나타나 그들의 공격을 막았다. 놀라서 뒤로 물러서자 포털을 통해 한 인물이 걸어 나왔다. 그것은 하젠자였다. 그는 자신감 있게 웃으며 그들을 마주했고 자신도 파란색 수정 하나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션과 에밀리오와 달리 그의 아도라 무기는 실험실에서 개조된 것이었다. 보통 검 대신 그의 무기는 거대한 기계 척수팔로 변형되어 엄청난 속도와 힘으로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젠자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셉은 전장에서 파스칼을 계속 부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희망을 잃어가던 찰나 파스칼이 드디어 대답했다. 조셉은 즉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파스칼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다치지 않았다. 안도감과 기쁨이 그를 압도했고 그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재빨리 파스칼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함께 궁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한편 에밀리오와 션은 하젠자와의 전투에 여전히 휘말려 있었다. 싸움은 참혹한 전개로 치달았다. 하젠자는 에밀리오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그를 쓰러뜨려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다. 그때 션은 완전히 구속되어 하제냐의 기계팔에 단단히 감겨 있었다. 도움이 될 수 없었다. 하제냐는 그러고 나서 그의 팔 중 하나를 들어 션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했다. 이것이 끝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기계팔이 션에 닿기 직전에 하제냐는 주요했다. 추억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어린 시절의 션, 그들의 함께한 시간, 가족으로서 나눈 순간들. 처음으로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할 수 없었다. 그가 키운 아들을 죽일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에밀리오는 힘을 되찾고 일어섰다. 션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된 그는 갑자기 무기가 진화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하젠자를 강력한 일격으로 가격하여 마침내 그를 죽였다. 하지만 션은 아버지의 죽음에서 승리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슬픔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키워준 남자를 애도했다. 에밀리오는 자신의 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사과했다. 하지만 션은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너가 나를 구해줬어. 하젠자가 사라지자 테르니복의 꼭대기에 있는 거대한 수정이 불안정해졌다. 전체 도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너무 늦기 전에 플라리온이 날아와 그들을 모두 데리고 갔고 도시가 허물어지기 직전에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귀환을 축하했다. 안도라가 구해졌다는 소식에 수도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 기념일을 맞아 사람들은 성대한 축제를 준비했고 모두가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모였다. 하지만 축제 한가운데에서 쇼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에밀리오는 그를 뒤따랐다. 밤하늘 아래 서서 쇼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를 잃은 후에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나는 지상으로 돌아가야 돼? 에밀리오는 이해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슬픔을 느꼈다. 그는 친구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고 수많은 전투를 함께 겪은 형제들 간의 침묵 속의 작별이었다. 그때 쇼는 자신의 안에 있는 푸른 수정에 집중하며 감정을 모아 지표면으로 가는 포털을 열었다. 그가 포털을 통과하자마자 수정이 그의 가슴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며 두 세계 간의 마지막 연결이 끊어졌다. 비록 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쇼는 안도라를 잊지 않았다. 그곳에서의 모든 기억, 모든 모험, 그리고 사귄 모든 친구들이 그와 함께 영원히 남아 있었다. 마일리지 영원히. 한데이슨드